가게사는 증시 닭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심한 투자 증시 각도기 곽사준이었습니다. 정말 네. 심심했던 하루가 지났는데 네, 사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려야 되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미국 나스닥 빠진 거 보면 오늘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또 네. 어저께는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늦게라도 그렇지. 빠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뭐 사실 뭐 거시적으로 봐도 뭐 네. 미중 간의 관계도 계속 악화되는 것 같고 별로 좋아 보이는 이슈가 없었는데도 오늘은 네.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또 신조어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보유 패닉. 네. 네. 보유 편향이 아니고 보유 패닉. 보유함으로써 패닉이 빠진다. 그 보유 패닉이 빠지지 말라. 네. 아 진짜 갑자기 그 언어의 히딩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어의 히딩크요. 네, 히딩크가 이제 그 파란 넥타이를 메고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파란 넥타이의 위력으로 시장을 버텼다는 그런 느낌, 이런 뿌듯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하루 아니었나. 역시 오늘 파란 넥타이를 매서 시장이 네.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민연금이 더 이상 주식을 안 팔겠다는 소리 들리던데요. 네, 26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죠. 내일이네요. 네, 뭐 안을 뭐 상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과 그 저기를 걸었는데 이거는 탕수육 육수는 아니고요. 네. 요즘 고생 많으신데 삼초 육수 우리 여기 삼초 육수 순간 이거에선 치킨 육수 탕수육 육수는 아니고 치킨 육수 이게 딱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치킨 육수요, 네, 진짜로? 이거 없었던 그때 우리 하도 많이 처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쇼티지 나가지고 음, 쇼티지 났다가 이제 다시 만들었죠. 아, 네, 다시 가동이 네. 됐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치킨 육수. 예. 네, 오늘 시장 말씀을 드리면요. 양시장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은 0.12%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뭐 3,000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3,0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천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쓴다는 느낌이 3천에서 줄이 거지고 있어요. 점점 네, 떨어져도 바로 올렸다, 떨어져도 바로 올렸다. 네,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00 아래에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2,1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예, 외국인은 모두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8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9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1,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나온 소식 있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 기업들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많잖아요. 요거 상장 폐지를 위한 법률을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중국 기업들 중에 이제 미국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네. 네, 24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외국 정부기관이 통제하는 기업은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키는 법률을 시행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예. 사실 트럼프가 작년 12월에 서명을 했었죠.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이 미국 감사 기준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을 때 퇴출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이 중국 군 계열이라는 의혹 때문에 미국 거래소와 장외거래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예. 네, SEC는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이 식별하는 여부 그리고 거래 금지 요건 등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점점 뭐 실행이 되겠죠. 이 소식으로 이제 전날 중국 기업들이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텐센트 뮤직이 27% 하락, iQIYI가 20% 하락, 니오가 10% 하락, 바이두가 8% 하락.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뭐 이렇게 하락폭이 생각하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러면서 오늘 버티던 중국 증시도 방금 전에 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하더니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예, 했나보네요. 근데 아직 뭐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보합 수준인 것 같고요. 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움직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중국의 H&M 보이콧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오태사죠. 네, 스웨덴 의류 브랜드인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이 H&M이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신장에서 나는 목화를 우리가 옷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장 지역의 어떠한 의류 공장과도 협력하지 않고 제품과 원자재도 이 지역에서는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H&M 제품에 대해서 이제 사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요. 25일에 이제 징동, 핀두어두어
타오바오 여기에서 H&M 제품을 삭제했습니다. 네네. 아예 안 파는 거죠. 광고 모델인 연예인들도 계약 파기에 나섰고요. 네, H&M과 계약했었던 모델 기획사가 한 얘기에 따르면 이제 국가와 인권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H&M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을 했고요. 네. 이 H&M과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의류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예, 터미 힐피겨, 패스트 리테일링, 나이키, 갭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의견을 보였는데요. 이쪽으로도 아마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네, 안타스포스 같은 데 상당히 어렵겠네 그러면.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리닝 그 아직도 리닝 있나? 그런 데는 좋아지겠네. 네, 예. 뭐 반사수혜를 받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의 이 인권 문제로 EU나 이제 영국, 미국의 공동 제재조치 여파가 개별 기업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좀 놀랄만한 발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가 이탈리아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신장 위구르 지역에 방문해서 학살이 있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대사관에 얘기해라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하고는 조금 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그나마. 네, 그렇죠. 예, 이번에 뭐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이탈리아 네. 국민들이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유럽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죠. 네. 네, 중국의 이제 인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입니다. 네. 네, 네. 역시 인권에만 그치진 않는 것 같아요. 경제 쪽으로 여파가 좀 근데 이게 커질 것 같습니다. 살살 이제 쪼여 들어오는 느낌. 네, 미국이 아주 트럼프처럼 뻥카 빡빡 지르고 일단 뻥카 질러놓고 풀어주는 게 아니고 신사적으로 얘기해놓고 계속 쪼여 들어오는 느낌. 네. 이게 더 무섭다. 사실 18년도인가요? 그때 미중 분쟁이 처음 나왔을 때 GT라는 업체, 통신장비 업체를 처음에 규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GT 빠지는 걸 보고서 이제 네. 미중 갈등이 해결되는 거는 이제 GT 주가가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다라고 해서 네. GT 주가가 언제 반등하나 이걸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갔죠. 1년이 넘게 네, 미중 분쟁이 네. 계속됐는데 이번 사건도 아마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권 문제라는 건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네네. 네, 서로 간에 양보가 없는 모양새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계속 나오는 뉴스가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을 한다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중국인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위구르족들이 중국인들에게 뭐 살인을 한다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반감도 있어 보이는데 그 살인 사건을 해서 그래서 인권 탄압을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예. 네, 네. 오늘 정치 토론 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한쪽 주장만 나오길래 다른 쪽은 이제 그건 훌륭한 네, 태도죠.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서. 항상 네. 양자를 다 들어봐야 되죠.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이슈들은 항상 양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디다 방점을 봐야 되느냐 하면 누가 약자인가도 한번 더불어서 생각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탄 테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다라고 할 때 과연 누가 더 강자이냐 약자이냐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난민 사건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네. 우리 이제 제3자라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좀 고민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일에 이제 PPA법 정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이 PPA라고 합니다. 네네. Power Purchasing Agreement라는 법인데요. 기존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신재생 공급 사업자에 한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하고 생산 전력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의 중개 없이 전기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PPA가 앞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신재생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좀 반등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프라 부양책도 아무래도 영향을 같이 끼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다음 주에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 Build Back Better 이 정책에 대한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바이든 일정을 보면요. 3월 31일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최대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관련 부양책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저 PP법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한국 전력보다 전력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애들이 있나? 지금요? 없겠죠? 없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니야, 일부러.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돌아가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를 자기가 개발을 해서 해가지고 누가 사지? 한전 말고? 한전 말고 누가 사주지? 한전보다 훨씬 비싼 전기를? 한전, 예를 들어 한전이 사줘야 돼, 비싸게. 이러면 이제 한전이 또 멍드는 건데, 만약에 저렇게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웃기네요. 한전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아니, 한전이 안 사주면 돼. 안 사주기만 하면 돼. 한전 입장에서 생으로 얘기를 하면, 한전이 비싸게만 안 사주면 적자가 안 나니까, 그리고 사실은 신재생은 한전은 다 적자예요. 비싸게 사주니까. 그렇죠. 뭐, 그 있잖아요. 그 법이 하나 있잖아요. 신재생을 할당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쪽에서 해서 이거를 띄워가면 한전 입장에는 비싸게 안 사주면 되니까 좋지. 조금 더 제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한전하고 통화 좀 해보든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업종 상승률 보면은 신재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강 M&T, CS 윈드 5%, 3%씩 올랐고요. 네. 하나솔루션도 6.7%나 상승하는 모양새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시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에 5G 통신 장비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금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공장에 4G와 5G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이를 위해서 삼성은 이제 인도 정부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PLI가 무엇이냐? 이 인도 정부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마련한 투자 제도인데요. 글로벌 기업이 인도 현지 생산을 위해서 이 PLI를 신청을 하면 수입 관세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네. 네, 해당 공장을 통해서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이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삼성이 사실 릴라이언스 지오에 4G 장비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인도는 이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시장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결혼식에도 참석했다는 소리 들리고. 그렇죠. 예, 네. 회장의 아들 결혼식에도 2019년 3월에 네. 참석을 해서 이 인간적인 관계도 좀 친밀감을 쌓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회장과도 여러 차례 회동도 했었고요. 네, 금일 5G 장비주들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뭐 많이는 아니고 1%, 2% 정도 사이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텔레콤 네. 중간지주사 전환이 올해 안에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되나요? 네, 주주총회에서 박정우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가 SKT의 전체 주가 수준과 그다음에 자회사 가치 한 100조 원 정도에 따르고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를 했을 때 SK텔레콤이 자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랐군요. 네, 처음으로 중간지주사 전환 계획을 공식화하고 올해 내에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간 지수가 뭔가요?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지금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직접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해서 그거를 SK가 직접 하이닉스를 보유하게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지주사 전환이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한테는 그냥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서 하이닉스 지분 20%가 있는데 이걸 30%까지 확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10조 가까운 현금 부담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네. 네. 그리고 분기 배당도 도입한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네. 이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해서 정관 변경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보통 한 10,000원 정도 줬었어요. 네, 그렇죠. 1년에 10,000원 정도 줬었는데 이제 분기 배당을 시작할 건가 봅니다. 네. 네, 이베스트 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시작한 해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31%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아, 네, 31%? 네, 감사하네요. 네. 만약에 네. 실제로 실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현금성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현금성 주식이 주식으로 변태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넥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용량 때문에 이야기 있었던 회사죠. 예, 계속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이 바이넥스와 비보존 제약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을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조 기록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행정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오호. 네, 약사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을 해서 이거를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바이낙스가 관련된 제품은 24개사의 32개 품목이고요. 비보존 제약 관련 제품은 5개사의 5개 품목입니다. 예. 아무튼 바이넥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년 주기로 점검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을 한다고 하고요. 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빨리 뿌리 뽑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리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코로나 피해 계층 긴급지원금 8.1조 원이 포함이 되고요.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 그다음에 백신 구입 등의 이 방역대책 4.1조 원 등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는 1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여행업 같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이나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공연 같은 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 30에서 50% 정도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원 수준이 늘어난 20조 7천억 원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주 돈을 풀려고 아주 다들 어마어마하게 푸네요. 그죠? 네. 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충격이 덜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화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에게 좋다. 그냥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부채를 계속 쌓아가는 것은 향후에 오히려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 등등으로 인해서 디플레를 연출시킨다. 그거는 과거 부동산 버블 이후 그 부동산 버블에 의한 버블이 있을 때 생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본의 경제 등을 보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서 부채 중심으로 사회를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통화를 찍어내는 게 맞다. 옛날 남북전쟁에 그린백이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그 국군의 그린백은 어떻게 적절하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80% 나와서 그냥 잘 끝났는데 남부는 돈을 오히려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400%인가 500%? 그래서 남부군이 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통화를 창출하는 방법은 민간에서 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에서 통화를 찍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에서 신용 창출하는 것보다는 통화를 직접 찍어내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중에 보면 좋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위험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그러면서 통화 가치가 그냥 완전히 폭락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오늘 점심에 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을 사기도 했는데 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지독했고 또 그로 인해서 히틀러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히틀러를 일컬어 인플레이션의 자식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해서 그렇고 살살살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설득이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 부채 쓰기에서 이게 휘청거리면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 아주 극렬하게 벌어지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그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자산 규모가 3만 달러인가 해서 제로를 수렴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채를 못 갚아서 그냥 다 거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 상위권들도 타격을 입었지만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가 갚아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돈을 아예 안 써버린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통화가 안 돌아서 안 된다.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건 지금 30년째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통화를 찍어내는 과정들이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좋은 정책이 되겠죠. 빨리 모두가 이 피해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